안녕하세요.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 알기 방송의 마이클 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상하원 합동 세션에서 첫 대통령 국정연설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부터 계산하면 이번이 5번째 국정연설입니다. 자, 총알도 피해갔고 검찰의 수많은 기소와 체포, 그리고 형법상의 유죄 판결, 또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이 시도, 이 모든 민주당이 배후에서 벌인 이러한 사건들이 완벽하게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 취임 후 America is back, 미국이 돌아왔다라는 말로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국내와 국외, 전 세계에 주는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게 함축되어 있는 그러한 오프닝 메시지였습니다. 우선 미국 내에는 보수주의, 그리고 상식주의, 그리고 Christianity, 기독교 정신이 회귀되는 것을 뜻하는 그러한 연설이었고, 외교정책적인 면에서 보면 1990년도 소련의 패망 이후 레이건 대통령 당시에 미국의 외교 정책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고, 또 국제 무역, 교역, 경제 정책은 2차 대전 이전의 정책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국정연설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미국 국민에게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정부, 특히 외교부를 위시해서 각 나라의 대통령실과 수상실에서 그 촉각을 곤두세우고 분석에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라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선 각 나라의 외교부가 미국의 외교 정책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변화되는 경제, 국방, 또 그 통상 정책에 거의 모든 나라가 그 영향을 받지 않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제가 셋으로 나눠서, 첫째는 미국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 중요한 정책 변화,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국 전 세계가 알아야 할 이 숨은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리고 셋째, 한국에 주는 그 숨은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농담과 조크 같은 것을 섞어가면서 국회의 좌석을 보면은 오른쪽은 공화당이 앉고 왼쪽은 민주당 쪽이 앉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쓴 자리에서 그 연설 때 포디움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쪽이 되는 게 이제 민주당 그 의원들이 앉는 좌석이죠. 농담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내 오른쪽, 내가 보는 데서 오른쪽에 앉아 있는 이 사람들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웃지도 않고 기립도 안 하고 박수도 안 친다. 내가 재밌는 얘기를 하든 줄줄 국민의 혈세가 새는 것을 찾아서 국고의 예산을 그 절약을 하든, 그동안에 잡지 않았던 범죄자들, 흉악범들을 검거를 해서 미국을 안전하게 만들든, 내가 무슨 짓을 어떻게 해도 이 사람들은 절대 웃지도 않고 박수도 안 치고 그러는 사람들이다 라고 조롱을 하고 완전히 전 국민의 그 바보를 만들어가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이렇게 여유 있는 완벽한 원맨쇼를 하는 그러한 국정연설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미국 내 정책입니다. 변화가 정말로 엄청납니다. 불법 이민 단속은 강화하고 합법 이민은 늘릴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투자 이민으로서 골든 카드 500만 불을 투자하면은 누구나 미국에 들어와서 영주권, 시민권까지 받을 수 있는 투자 이민법을 새로 만든다라고 합니다. 또 전기차를 강제로 숫자를 늘리는 법을 폐기를 했고, 미국 내에 오일과 천연가스 생산을 증산하기 위해서 무제한으로 그 법을 완전히 자유화한다. 알래스카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인 DEI법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연방정부 공무원 및 또 민간기업도 인종 위주가 아니라 실력 위주로 채용을 하도록
법을 대통령이 바꾸고,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미화하는 교육을 전면 금지시켰고,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을 불법화했고, 해주는 의사들은 라이센스 취소 및 완전히 형사법으로 감옥에 넣는다고 합니다. 사회보장연금이 줄줄이 새는 것을 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150살, 200살, 심지어는 300살 먹은 사람도 그 연금을 받았던 것을 특별히 수사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돈이 샌 거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별은 오로지 남성과 여성 둘뿐이다. 또 여권이라든가 운전면허에서 이렇게 중성으로 표시하던 것을 완전히 불법화했고, 또 미국 내 히토리와 알래스카 유전 개발 또 이런 것들을 하라고 특별 명령을 해서 법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미국 내 히토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히토류를 수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미국에서 히토류를 생산을 해내려면 이게 공해 산업입니다. 엄청나게 공해가 발생을 하니까 해외에서 사오는 건데, 너무나 해외 의존도가 높으니까 이제는 미국에서 히토류를 개발해서 생산하는 법을 쉽게 하려고 이 공해 방지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완화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국정연설의 두 번째 포인트는 전 세계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4월 2일부터 적용되는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공평의 원칙에 의해서 어떤 나라가 미국에 관세를 적용하면 미국도 그 나라의 제품에 대해서 똑같은 관세율을 적용한다라는 그러한 정책인데, 이것은 미국에 수출하는 양이 많은 나라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골치 아픈 새로운 정책이지만, 딱히 미국에 이것을 따질 명분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완전히 자유무역을 하자는 정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G7 미팅 때마다 일기 때 자유무역을 주장했습니다. 자유무역이라 함은 무관세 무역을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진정한 의미의 자유무역을 하려면 관세를 하나도 붙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없애자는 G7 미팅을 많이 했는데, G7 나라들이, 미국만 빼놓고 나머지 6개 나라들이 이 관세를 없애는 것을 다 반대합니다. 관세를 없애게 되면 미국의 여러 가지 양질의 싼 제품이 그 나라를 완전히 점령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이 무관세 정책을 반대하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자유무역은 관세가 하나도 없이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면서 모든 나라들이 미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붙이고 있으니까, 미국도 그러면 어떤 나라가 5%를 어떤 제품에 대해서 붙인다. 그러면 미국도 그 나라의 그 제품에 대해서 5%를 적용을 하면 서로가 똑같이 상쇄되기 때문에 캔슬이 되는 거죠. 똑같이 상쇄되는 캔슬링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근데 이렇게 되면 완전히 다른 나라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피해를 보게 되는데, 그래서 여태까지 미국이 다른 나라의 제품이 들어올 때는 봐준 거죠. 관세를 적게 하고, 또 미국 제품이 수출하는데 큰 관세를 붙여도 그냥 별로, 워낙 교역량이 많은 나라고 그렇게 하니까, 경제 사이즈도 크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별로 미국이 이야기를 안 했던 거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자유무역이 아니다. 미국 제품이 다른 나라에 들어가면은 큰 관세를 물리는데, 우리는 다른 나라 제품이 우리 나라에 들어올 때 큰 관세를 붙이지 않는다. 자, 어떤 나라가 미국하고 교역하는데 그 나라는 미국에다 관세를 많이 붙여도 되지만 미국은 그 나라에다가 관세를 붙이면 안 된다라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자라고 한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나 똑같으냐면, 개인으로 봐도 야, 너랑 나랑 서로 상거래를 하는데 나는 너하고 거래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법을 만들고, 너는 나하고 거래하면은 돈을 못 버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 법을 서로 지키자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다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이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되면은 그 수출에 큰 타격을 받을 텐데 명분상 이것을 따진다거나 이것을 개선해달라 미국 측에다가 라고 요구를 할 명분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마이클 심 TV 영상 MS359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나마 정책과 그린란드 정책에 대해서도 이번에 국정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보건기구에서 탈퇴하고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하고 국제인권협회에서 탈퇴하고 이러한 모든 그 국제기구에서 탈퇴한 이야기도 국정연설에서 담았는데 이것은 뭐냐면 UN 기관은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만든 국제기구입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줄줄이 탈퇴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는 다자간 협의 시대에 트럼프 대통령이 종말을 찍고 앞으로 중요한 내용은 양자간 협의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것을 시사한 겁니다. 지난주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딜도 사인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국정연설 중에 Ready to work under strong leadership of President Trump라고 젤렌스키가 보낸 그러한 이야기를 그 국정연설에서 했죠. 그것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리더십 하에서 같이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쓴 트위터에 대한 답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When you are ready, 준비되면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지금 ready가 됐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Under the strong leadership of President Trump라고 여기에 under라는 말을 쓴 겁니다. 이 under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지도력 하에 지도력 밑에서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은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광물 협정도 조만간 사인이 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 어코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 어코드는 이제 중동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스라엘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많은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해서 영원히 중동 지역의 영구 평화를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중동에 얽히고 설킨 문제를 이해하시려면은 이 마이클 심 TV 영상 MS36회를 보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 어코드가 무엇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부터 앞으로 2기 이제 시작하는 2기에 어떠한 정책을 중동에서 쓰려고 하는 건지 여러분들께서 훤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한국에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숨어있는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관해서 국정연설에서 이야기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제품에 매기는 관세가 미국이 한국 제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관세보다 4배나 높다. 우리 미국이 한국에 국방을 해주고 있는데도 이렇게 불공정한 무역을 하고 있다. 딱 이 얘기만 했어요. 자, 이 이야기는 제가 그 지난해에도 그렇고 가끔 이 미국에서도 우리 한인들하고 그 강연을 하고 할 때 항상 그 한국 분들이 불만을 가진 게 미국이 한국 측에 요구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의 그 증액을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대한민국의 분들이 왜 미국이 우리한테 그런 걸 올려달라고 그러냐, 주한미군 필요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이 좌파 빨갱이 한국의 민주당의 그 선전선동에 완전히 그 세뇌돼서 놀아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우선 미국이 증액해달라고 하는 그 액수는 방위비가 아니고 주한미군의 그 체류비입니다. 즉 전기세, 수도세,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 이 사람들의 월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이 돈은 주한미군 측에다가 줘도 그 돈이 미국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한국 땅에 다시 떨어지는 돈입니다. 이거를 안 주겠다고 그걸 몇 푼 되지도 않습니다. 이걸 안 주겠다고 하는 것을 뭐 5조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미국하고 악유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엄청난 그 혜택을 한국이 보는 것은
돈으로 계산이 안 될 정도입니다. 우선 주한미군이 만약에 철수를 하기로 결정하면 대한민국은 폭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카타르 이런 나라들이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돈이 엄청납니다. 미국 이외에도 영국, 일본도 그렇고 이 돈이 빠져나가면은 그 한국 경제에 바로 치명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세 문제입니다.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만약에 미국이 일일이 관세를 사사건건 똑같이 적용하겠다라고 나오면은 이것은 한국에는 큰 어려움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미국과 좋은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그 니고시에이션을 하게 되면 똑같이 이에는 이, 물에는 물, 불에는 불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니고시에이션을 하는 지렛대로 쓰려고 하는 거지 이것을 똑같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일단 말은 그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여기서 이제 바로 외교력이 나오는 겁니다. Office of Shipbuilding이라는 것을 백악관 내에 설치를 하기로 했어요. 조선업에 관한 대통령의 특별 자문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미국이 조선업이 거의 망해서 조선업을 할 수 없을 지경에 다른 것은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래 이제 스칸디나비아라든가 이런 나라, 그리고 일본, 또 한국, 지금은 이제 중국으로 갔죠. 이것은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거지 미국이 노하우가 없다거나 기술력이 모자라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미국의 모든 군함, 항공모함 이런 것은 다 미국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비싸니까 인건비 때문에 이것은 이제 조금 외국 미국과의 우방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이 이제 군함을 건설하거나 하는 그 코스를 좀 내리려고 했을 뿐인데 그게 아마 한국이 현재 그 중공의 영향력이 한국 내에서 커지고 있고 중공 간첩들이나 이런 그 활동이 한국 내에서 매우 활발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한국과의 협력은 안 하는 걸로 미국에서 내수로 쉽빌딩을 하는 군함을 건설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그 조선의 그 미군이 약간 의존을 한다면 그냥 리페어하는 정도. 한국을 자꾸 타진하는 이유는 일본의 그 조선이라든가 배 수리비가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에 미쓰비시라든가 이제 그런 그 기업들이 있습니다. 쉽빌딩, 수미토모도 그렇고. 근데 너무나도 비싸서 그것은 이제 한국의 조선 업계에 좀 그 미군 군함의 수리를 의존할까 하는 정도는 아마 아직도 고려 대상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통해서 제가 첫째, 둘째, 셋째 미국 내 그다음에 전 세계 또 한국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감정을 갖지 말고 그동안 미국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된 것, 국방을 신경 안 쓰고 그 경제에만 완전히 몰두를 하고 교육과 경제, 교역에 몰두를 한 나머지 오늘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미국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미국이 좀 더 한국이 경제가 성숙한 만큼 그것에 걸맞는 그 수준에 걸맞는 상호 호혜의 관계를 구축하자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미국과 좋은 그 교섭을 할 때 좋은 관계가 구축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